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하셨죠. 뭐 공과 과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크신 분이다. 오늘날에 삼성그룹이 세계 초일류 그룹이 된 거에 1등 공신은 이건희 회장님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적 정서에서는 뭐 총수체제에 대한 비난도 많이 있지만 총수체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삼성그룹이 초일류 기업이 되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물론 총수체제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과거의 한국형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총수체제가 사실은 기업을 견인하는데 혁신을 이루는 데는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총수체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과감한 결단, 과감한 투자, 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전문 경영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전위주의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물론 미국 같은 경우나 좀 틀립니다. 한국형에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이 과거와 같은 그런 과감한 투자나 이런 혁신을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여러 번 다뤄드렸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뭐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시장에 또 핫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따른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영향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세간의 관심이 막대한 상속세에 가 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보유한 지분이 한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뭐 핵심 지분은 삼성전자 4.18%, 뭐 삼성생명 20% 이렇게 해갖고 18%인데요. 18조 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상속세는 60%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들은. 왜냐하면 원래 50%인데 상속세율이 20% 할증을 하면 60%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자, 10조 원이라는 상속세 아무리 이재용이라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일시금으로 내는 건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 연부 연납해서 분할납부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조 원 이상 들어간다. 1조 원도요 불가능해요, 마련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지분을 상속받으면 일단 뭐 배당도 받고 하니까, 월급도 받잖아요, 회장이니까. 회장 월급 뭐 몇백 억 받고, 배당도 한 1,000억 2,000억 받고, 그래도 1조 원이라는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법은 뭐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도 그렇게 뭐 자기 지분을 전부 담보로 하고 대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중에서는 일정 부분 지분 매각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지분 매각도 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는 미약한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분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 말고는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현행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를 한번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이런 지배구조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자, 그 중에서 핵심 기업이 물산, 생명,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전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전자지분 확보하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지배구조 얘기 나오고 하는 거죠. 전자가 삼성그룹이 물론 뭐 우량한 기업이 많지만 전자가 빼면 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이 뭐 다른 말로 따지면 어떻게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것이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 기업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두 개. 삼성물산, 생명. 전자도 핵심이지만 전자는 최종 목적지니까 중립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두 기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의 지분을 차지하는 게 핵심인데 나머지는 뭐 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뭐 물산 지분은 당연히 지주회사니까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사오거나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지분을 사오는 건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렇게 팔지 않는 방법인데 시장에서 사오자니 삼성전자 지분은 정말 조금만 사오려고 해도 돈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사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열사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을 수업 거래해가지고 나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4.2%는 상속받으면 되니까 이거는 된 거고 결론은 이것만 남잖아요. 삼성생명 이 8.5%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결국은 이걸로 또 기결돼요. 삼성생명이 가진 8.5%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하고도 또 이걸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거지만 또 단순화시키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기업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구조 입장에서도 관심주 물산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기업은 말 그대로 핵심 기업이 되는 거죠. 현대차로 따지면 현대글로비스가 되는 거고요. 뭐 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이제 나중에 수합 대상이니까 그래서 관심 갖는 거지 바이오로직스가 직접적으로 수혜 보는 건 없고요. 삼성생명 이 핵심입니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와야 돼요. 어떤 방식이 됐든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가지고 오면 되거든. 안 가지고 와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생명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8.5%. 왜냐하면 삼성생명 지분은 50% 이상 과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 일가가.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그러니까 그냥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보험업법이 바뀌면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들이 떨어진 거다. 다 아실 거예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삼성전자는 어차피 말씀드렸던 지배구조의 최종 목적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함합형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없어요. 한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능성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보니까 2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번이 아니면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안이 뭐냐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사업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뜻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잖아요. 43%. 얘를 삼성전자한테 팔고 삼성전자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요 지분을 얘가 사오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한 10% 정도 보유하게 되잖아요.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룹 전체를 뭐라 그러나요? 금융 지주회사하고 비금융 지주회사하고 이렇게 좀 양대축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방안인데 예전에 뭐 금융 지주회사 전환 절차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지주회사, 이렇게 해서 그룹을 이렇게 분할하는 시나리오죠. 최종적으로. 뭐 이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안인데요. 이것도 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몇 프로를 보유하게 되냐면 8%에 본인 거 5%가 있었죠. 14% 정도 보유하게 되잖아요. 14%면 삼성물산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회사 지분 가치가 50%가 초과되면 강제로 지주회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주회사 하려면 20%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20% 확보하려면 삼성전자 지분 5% 6%를 더 사와야 되는데 물산이 실탄 다 썼는데 무슨 돈이 있어 그걸 해올 수 있냐 이거죠. 5%면 얼마입니까? 20조가 넘는 거잖아요. 삼성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지주회사법, 뭐 공정거래법 이런 게 개정돼 가지고 뭐 상장기업 뭐 지주회사가 뭐 30%까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번 안은 가장 현실적인 안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이 강제로 지주회사에 전환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안이 좀 쉬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에 불과 몇 달, 한 달도 안 됐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삼성전자를 분할하는 거예요. 사업회사하고 투자회사로. 그리고 그 투자회사하고 삼성 물산하고 합병하는 방법 이것도 있지만 합병하지 않고 엘리엇이 제안한 내용도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투자회사 지분을 물산이 사들이는 거죠.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면 이 방법입니다. 일단은 물산하고 삼성전자를 투자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나누고 똑같이 이것도 삼성생명 지분을 사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건 이제 엘리엇 방안이에요. 여기 물산이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여기다 현물 출자하고 HC한테 지분을 더 확보해서 27%까지 확보하는 방안이다. 아까 그리고 뭐 이 둘이를 합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병은 과거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합병보다는 엘리엇이 주장한 대로 지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지분을 맞바꾸는 지분 수합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 근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회사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출자 전환해서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 방법은 사회공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삼성문화재단 뭐 이런 쪽에 기부해서 이렇게 하면 삼속세를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데는 재단을 통해서 지배력을 재단을 확보하면 재단 이사장을 자기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지배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재단으로 가면 그 지분은 팔지는 못하는 지분이거든요. 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근데 그 지분을 시장에서 사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업법 개편과 맞물린 삼성생명 지분을 사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바이오로직스가 가진, 물산이 가진 바이오로직스 지분하고 생명이 가진 전자 지분하고 서로 맞바꾸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삼성전자가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쪼갠다. 그래서 사업회사 말고 투자회사 쪽의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뭐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안이죠. 두 번째 안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부분을 합병하는 방법이 있고, 엘리엇이 제안한 것처럼 사업회사 지분만 추가로 더 치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또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 그냥 굵게 이렇게 뭐 큰 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향후에 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